자, 어제 공수처가 역사상 처음으로요, 전현직 대통령 다 통틀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구인이라는 거는 공수처가 조사받으러 나오라니까 의왕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못 나가겠다 이러니까 강제로 가서 데려오라는 게 구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10시에 소환을 했고 윤통이 불응하니까 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더니 오후 3시에 진짜로 검사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고 9시까지 6시간을 강제 구인을 시도했어요.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 이후에는 구인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기고 9시 이후에도 구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9시에 들어가갖고 저녁에 그러면 새벽 몇 시까지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심야 조사하려는 거죠. 자, 공수처는 이미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할 거라는 걸 첫날부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4일 날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또 조사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공수처가 나서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설쳤느냐. 공수처의 내란 조사에 대한 그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느냐. 그런데도 체포 구속하러 공수처가 총대 메고 나선 격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조사를 구속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걸 갖다가 공수처가 체포 구속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협조해 줬죠. 그래서 윤통이 조사 거부를 하니까 적어도 윤통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대면 조사를 통해서 부인 조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복적으로 한밤중까지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잘못이고 무리하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검찰에서는 역대 대통령이나 중요 인사들은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실효도 없는 강제 구인을 한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망신주기다. 괴롭히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역대 전직 대통령은 전부 이 방문 조사나 서로 논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은 골치 아프니까 공수처에 이제 사건 언제 넘겨줄 건지 협의하자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법조계 내부에서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판사들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공수처에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판사인 백지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 있는 게 맞냐고 글을 올렸어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 거라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요, 내란죄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죄가 결국은 내란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불러서 내란죄 조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보면 내란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제명이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직권남용 우두머리라 해야지요. 자, 그래서 다른 성금석 부산지방법원 판사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 기소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수사에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불법이 이런 식으로 막 자행되고 있고, 자, 여기에 더해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찮아요.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업무론으로 치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무론에 쏘가가지고 선관 일을 겸해서 덮쳤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업무인지 합리적 의혹인지를 밝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직 검사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 검찰 내부망인 E+에 이게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가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하게 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걸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장 검사는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형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인지 또 비상계엄 외의 방법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방법이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밝혀졌는데 해당 오류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냐 이렇게 지적을 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정수, 지금 윤통을 잡아가두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우정수가 지금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라는 의혹을 검찰한테 받아가지고 휴대전화 압수 처분되었지요. 그런데 이 압수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 달라고 검찰의 압수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항고를 냈어요. 그런데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우정수가 재항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정수와 그의 측근들 한 4명에 대해서 지금 전화기를 압수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항고를 냈는데 이 준 항고가 기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국수본 지휘부가 말하는 참고인 신분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조차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했다고 말을 했는데 판사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준항고 기각을 했습니다. 우정수가 망신당한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경찰이 어제요 5명의 이번에 거리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에 2명만 구속되고 3명은 지금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부지법 안에서 벌어진 이 진입 문제와 관계없이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해가지고 체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영장이 기각됐어요. 자, 이것은 서부지법의 신한미라고 윤통 2번째 영장 발부한 판사가 했는데 이 판사도 양심이 눈꽃만큼은 있었는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경찰은 지금 서부지법에 들어간 46명 모두 그 안에서 체포한 사람이 46명이에요.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어요.